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대서 움직이기 힘드신가요? 손주를 안아주려 해도 허리가 아파 못 안으시나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단 한 가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93세 현역 의사 김봉수입니다. 저는 43살이지만 체온 관리 덕분에 약 하나 없이 이렇게 건강합니다. 지금 당장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의 체온이 단 1도만 낮아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집니다. 이것이 만성질환의 숨겨진 원인입니다. 옛날 온도계로 체온을 재면 36.5도가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의 체온을 재보세요. 아마 35.5도에서 36도 사이일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겨울에 집안 온도가 1도 낮아지면 한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1도 차이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솥의 온도가 1도 낮으면 밥이 설익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 81세 박순자 할머니는 30년간 손발이 차가워 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주무셨습니다. 체온계로 재본 체온이 35.3도였죠. 선생님, 저는 원래 체질이 이래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체온 올리기 한 달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30년 만에 양말 없이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발을 만져보세요. 차갑다면 이미 저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족 냉증이라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적 신호입니다. 왜 몸속 체온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마치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발전소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향 시골집의 따뜻한 아궁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궁이의 불이 약해지면 집안 구석구석이 차가워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 구석구석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체온 1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단지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찬물은 마치 따뜻한 아궁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위에 찬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도 안 되고 체온도 더 떨어집니다. 두 번째, 따뜻한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처럼 찬 시리얼과 차가운 우유로 아침을 시작하면 체온이 더 떨어집니다. 따뜻한 죽이나 국물 있는 음식이 최고입니다. 마치 아침에 아궁이에 불을 집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발의 온도를 높이세요. 발은 우리 몸의 열순환을 좌우합니다. 방 안에서도 양말을 신고 매일 저녁 조격을 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찬 발바닥은 마치 얼음바닥 위에 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체온이 올라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지고 관절통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마치 봄이 되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몸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80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한 달만 실천했더니 30년간 먹던 고혈압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온도는 100년 전보다 평균 0.7도나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름날 에어컨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전기료가 10%나 차이 나는 것처럼 우리 몸도 1도 차이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83세 이명자 할머니는 항상 나는 원래 체력이 약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온을 재보니 35.4도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분은 체온이 낮아서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항상 반쯤만 충전된 상태로 생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잦은 기침이 있으신가요? 이는 체온이 낮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차가운 자동차가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처럼
차가운 팬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다음 가슴에 5분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깊게 25번 들이마셨다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폐가 따뜻해지고 기침이 줄어듭니다. 78세 방영어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20년간의 기침을 2주 만에 해결했습니다. 이제 과식이 왜 몸을 차갑게 만드는지 아세요?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마치 작은 난로로 큰 방을 데우려는 것과 같아요. 결국 에너지가 부족해 몸 전체가 차가워집니다. 따라서 적게 드시되 자주 드세요. 식사 중간에 찬물을 마시는 것도 피하세요. 이는 마치 타고 있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여러분, 체온 발전소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마치 집안의 보일러와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근육 운동만 해도 체온이 즉시 올라갑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몸쪽으로 구부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10번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체온이 0.2도 올라갑니다. 75세 김춘자 할머니는 이 운동을 하루 3번 하셨더니 평생 고생하던 어깨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체온이 오르니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든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체온 상승법은 따뜻한 색깔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같은 따뜻한 색은 심리적으로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요. 그리고 매일 웃으세요. 1분만 크게 웃어도 체온이 0.1도 올라갑니다. 웃음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체온 상승제입니다. 마치 가슴속에 작은 태양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효과는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체온을 올려 실제로 특정 질환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놀라운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화단의 꽃들이 어떻게 되나요? 활짝 피어납니다. 반면 추운 겨울에는 모든 식물이 성장을 멈추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모든 세포가 봄날의 꽃처럼 활기를 띱니다. 제 이웃 김영석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0세인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해서 30분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내 몸이 녹슨 철문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체온 올리기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책을 나갈 정도로 달라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건 밤사이 체온이 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열 생산을 줄이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현상이 심해집니다. 이제 아침 체온 올리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다음 배 위에 올려놓고 5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찌부둥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체온과 소화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우리 몸은 더 많은 열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부분에 열이 부족해집니다. 마치 한정된 연탄으로 여러 방을 데우려다 모든 방이 미지근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77세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점심 후 졸음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찬 음료와 차가운 과일을 점심과 함께 드셨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에는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으로 바꾸셨더니 오후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침 한번 삼켜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는 수천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응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마치 겨울에 자동차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처럼 체온이 낮으면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집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우리 면역세포가 체온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세포는 5배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93세에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TV 보실 때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말을 신고 무릎에 작은 담요를 덮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옷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얇게 입지 마세요. 특히 허리와 배는 항상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허리와 배는 우리 몸의 난로와 같은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이 차가워지면 전신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81세 이명자 할머니는 평생 배를 차게 하면 감기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전통적인 지혜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여러분도 제가 93세에도 약 한 알 먹지 않는 비결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체온 상승으로 실제 어떤 질병들이 개선되었는지 놀라운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환자들의 변화입니다. 81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식사 후마다 졸림이 쏟아져 TV를 보다 보면 코를 골았습니다. 가족들이 늘 놀림거리로 삼았죠. 그런데 문제는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후 찬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화를 방해하고 췌장을 차갑게 만들어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준 겁니다. 식사 중에는 미지근한 물만 마시고 식후에는 생강차를 마시도록 바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식후 졸림이 사라지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일러를 새 것으로 바꾼 것처럼 몸의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 겁니다. 76세 이순자 할머니는 30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체온이 1도 올라가자 혈압이 130에 85로 안정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탄력을 되찾아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마치 열었던 고무스가 따뜻해지면 유연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85세 최병철 할아버지입니다. 5년간 심한 관절통으로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온열 관절 운동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을 비벼 뜨겁게 한 다음 아픈 관절에 5분간 얹고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2개월 후 최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도 산책을 다닐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차가운 식용유는 뻑뻑하지만 따뜻해지면 부드럽게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열이 나면 왜 피가 맑아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 속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노폐물 제거가 빨라집니다. 마치 따뜻한 물이 찬물보다 세척이 좋은 것과 같은 원리죠. 78세 박명자 할머니는 매년 감기를 5번 이상 앓았습니다. 그런데 체온 올리기 습관을 들인 후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5배나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체온 상승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뇌 혈류량이 감소하고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79세 정숙자 할머니는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뇌 온도가 낮아져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뇌의 활성화 체조를 알려드렸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들어올린 다음 깊게 숨쉬기를 10번 하는 것입니다. 3개월 후 정 할머니는 전화번호도 외울 수 있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기억력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체온이 오르니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세포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비용이 들지 않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그저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체온을 올리는 황금식품과 반드시 피해야 할 체온 하락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약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먼저 체온을 올리는 최고의 식품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작은 난로와 같습니다. 생강차 한 잔은 몸속에 따뜻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아요. 특히 아침에 마시면 하루 종일 체온이 유지됩니다. 떨다고 느껴지시나요? 꿀이나 대추를 함께 넣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77세 이명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30년간 시달리던 손발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니 혈액순환이 좋아진 덕분이죠.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겨울에 시나몬 차를 끓여주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우유에 계피 가루를 반 작은술만 넣어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습니다. 마치 몸속에 전기장판을 깔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마늘을 몸에 좋은 식품으로 여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익히면 매운맛이 줄어들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마늘을 구워서 매일 한쪽씩만 드셔도 체온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자연의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반쪽만 생으로 먹거나 살짝 구워 드세요. 82세의 김영호 할아버지는 양파 덕분에 20년간의 비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칼레 가루에 들어있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인도에서 오래전부터 약으로 사용해온 식품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밥 지을 때 한 작은 술만 넣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체온 하락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 음료수입니다. 특히 식사 중에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것은 소화효소의 활동을 즉시 40%나 감소시킵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감자솥에 찬물을 부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대신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두 번째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위장을 차갑게 만듭니다. 과일은 꼭 실온에 30분 이상 두었다가 드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찬 과일을 먹는 것은 하루 종일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아이스크림과 빈과류입니다. 물론 맛있지만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밤에 먹으면 체온이 더 내려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달콤한 것이 드시고 싶다면 대추나 말린 과일로 대체해보세요. 네 번째는 찬 맥주나 탄산음료입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좋으실 수 있지만 위장과 간을 차갑게 만듭니다.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드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과식입니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체온이 떨어집니다. 소량씩 자주 드세요. 마치 난로에 한꺼번에 많은 장작을 넣으면 불이 잘 안 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식습관만 바꿔도 체온은 0, 5도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다음은 체온을 올리는 특별한 온열 운동법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체온의 중요성과 체온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인 온열 운동법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60년 연구 끝에 개발한 5분 온혈순환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관절이 아프신 분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양손 비비기입니다. 양손을 마주대고 30초간 빠르게 비벼주세요.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열을 만드는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 얼굴 감싸기입니다. 뜨거워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10초간 유지하세요. 온기가 얼굴로 전달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얼굴의 혈관은 뇌로 연결되어 있어서 얼굴이 따뜻해지면 뇌도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는 목 마사지입니다. 양손으로 목을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기를 10회 반복하세요. 목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네 번째는 배 문지르기입니다. 양손으로 배를 시계 방향으로 30초간 문질러 주세요. 배는 우리 몸의 중심부로 이곳이 따뜻해지면 내장 기관들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마치 집의 보일러실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바닥 치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어 반대쪽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서 이를 자극하면 전신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5분 오열순환 운동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체온이 0.5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84세 최영석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항상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제 체온 올리기의 모든 방법을 종합해서 일상생활 속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 온혈순환 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국물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때는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오후에 졸림이 올 때는 다시 5분 온혈순환 운동을 해주면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저녁에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조욕을 20분간 해주세요. 그리고 취침 1시간 전에는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고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매일 생강, 마늘, 양파 같은 체온 상승식품을 꼭 드시고 찬 음식은 피하세요. 또한 항상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체온 올리기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방법들은 약이나 병원 치료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93세의 나이에도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체온 관리 덕분입니다.